뭉이모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이모예요. 오늘은 13층 나무집 시리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 읽어줄 때도 조금 빠르게 읽어줘요. 그래서 재미없는 자막이나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읽고 넘어갈 테니까 혹시 자세하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집에 있는 책을 보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3층 나무집, 앤디 그리피스 글, 테리 덴톤 그림, 신수진 옮김. 1장 13층 나무집. 안녕, 나는 앤디라고 해. 얘는 내 친구 테리. 우리는 나무에서 살아. 내가 말한 나무는 나무집이란 뜻이야. 나무집은 시시한 구닥다리 집이 아니야. 무려 13층 나무집이란 말씀. 뭘 망설이고 있지? 올라와. 여기는 볼링장이고, 테리, 이건 내 머리야. 미안. 여기는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수영장. 사람 살려! 누구 목소리지? 식인 상어가 가득한 수조도 있고, 테리 조심해, 뒤 좀 보라고. 쉿, 방해하지 마. 상어 밥 주는 중이야. 여기 덩굴 그네도 좀 볼래? 그건 덩굴이 아닌 것 같은데, 앤디. 온갖 게임으로 가득 찬 게임방에 지하 비밀 실험실도 있다고. 상큼한 레모네이드 분수가 있고 채소를 증발시켜버리는 기계는 정말 멋지지. 으악! 방울 양배추잖아! 증발! 만세! 그뿐인 줄 알아?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마시멜로 발사기가 있어서 배고플 때마다 자동으로 입속에 마시멜로를 쏘아 넣어준다고. 이 바보 같은 기계 좀 멈출 수 없냐? 난 아직 배가 덜 찼는걸. 나무집은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함께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해. 나는 글을 쓰고 테리는 그림을 그리지. 보다시피 꽤 오랫동안 이만큼이나 쓰고 그렸어. 2장 하늘을 나는 고양이. 우리 책의 독자들이라면 이 많은 책들의 아이디어를 전부 어디 썼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어떤 때는 지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제 일어난 일을 쓰고 그리기도 한다. 지금 이 책이 바로 그렇다. 어느 날 아침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침을 먹으려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 펭귄들이 날 따라하나? 테리는 벌써 부엌에 와 있었다. 그런데 정작 하고 있는 일은 고양이 색칠하기. 고양이 색칠이란 말은 고양이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다. 테리는 실제로 고양이를 색칠하고 있었다. 그것도 밝은 노란색으로. 테리, 한심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고양이를 밝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물었다. 고양이를 노란 카나리아로 변신시키려고. 나는 고양이를 밝은 노란색으로 칠한다고 해서 노란 카나리아가 될 수는 없다고 했지만 테리는 내 입을 막았다. 무슨 소리야? 잘 봐. 그러고는 물감이 뚝뚝 떨어지는 고양이를 전망대 끝쪽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테리는 고양이를 허공에 떨어뜨렸고 고양이는 사라졌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고양이는 추락하지 않았다. 고양이 등에서 작은 날개 한 쌍이 뿅 하고 솟아오르더니 짹짹거리면서 저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봤지? 내가 뭘 했어? 테리는 나를 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테리가 고양이를 노란 카나리아로 변신시킨 날, 고양이는 카나리아가 되고 싶어 했다고. 고양이가 날아간 경로. 저거 고양이야? 카나리아인가? 고나리아라고 해야 하나?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말풍선들이 보이지 않아. 고나리아라니 맘에 드네. 나는 새로운 머리 모양이 맘에 들어. 엄마 봐요. 고양이가 날아다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피피. 하늘을 나는 고양이 카나리아. 놀라운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새. 3장 고양이 실종 사건.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카나리아를 쭉 지켜봤어. 사실 고나리아라고 해야 맞지 싶다. 고나리아는 곧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웃에 사는 지리였다.
질은 숲 반대편에 있는 집에서 동물들과 함께 산다. 개 2마리, 염소 1마리, 말 3마리, 금붕어 4마리, 소 1마리, 토끼 6마리, 낙타 1마리, 기니피그 2마리, 당나귀 1마리, 그리고 고양이 1마리. 고양이 찾으러 왔나 보다. 테리가 말했다. 내가 방금 노란 카나리아로 변신시킨 고양이가 설마 실키인 거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나는 겁에 질려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맞아. 끔찍한 일이다. 질은 고양이를 정말 예뻐했다. 동물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실키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질은 미쳐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절대 안 되겠지? 좋은 생각이다. 집에 없는 척하자. 나는 테리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최대한 납작 엎드리려고 했지만 나무집에서 몸을 숨기기란 결코 쉽지 않다. 숨어봤자 소용없어. 목소리도 다 들리고 어디 있는지도 다 보여. 우리 실키가 없어졌어. 혹시 못 봤니? 질이 소리쳤다. 응, 여기 없는데.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응이라는 말은 엄밀히 거짓말이지만 여기 없는데라는 말은 명백히 참말이다. 그러니 내 거짓말을 눈 감아주리라 믿는다. 그래, 알았어. 어쨌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너희 나무에 붙여도 되니? 질이 풀이 죽어 말했다. 물론 되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네. 내가 말했다. 이 말 또한 100% 진실이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습니다. 실키. 이렇게 생겼음. 아름다운 초록색 눈동자, 너무너무 푹신한 흰털, 사랑스러운 코수염, 작고 귀여운 귀. 좋아하는 거 고양이 사료, 퐁, TV에 나오는 고양이. 싫어하는 거 개, 물, 벼룩, 고양이 덫. 반드시 살해하겠습니다. 질에게 연락해주세요. 질이 떠나자마자 나는 테리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고양이를 찾아야겠어. 카나리아 말이지? 뭐가 됐든 당장 찾아야 해.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떼기도 전에 비디오폰이 울렸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것도 갖고 있다. 게다가 3D다. 실키 아닐까? 테리가 물었다.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 고양이가 전화기를 쓸 리 없잖아. 쓸지도 모르지. 너는 고양이가 노란 카나리아로 변할 리 없다고 했지만 틀렸잖아. 만일 고양이가 전화를 한다면 생선 피자 대 반 배달해주세요. 생선 토핑 추가해주시고요. 사장, 큰코 사장님. 우리는 위층으로 후다닥 달려갔다. 커다란 빨간 코가 비디오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출판사 사장이 큰코 씨였다. 큰코 씨는 잔뜩 화나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면 코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빨갰기 때문이다. 책은 어떻게 됐어? 큰코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테리가 무슨 책요? 하고 물었다. 1년 전에 너희 두 얼간이들이 나에게 약속했잖아. 지난 금요일이면 내 책상에 그 책 원고가 올라와 있을 거라고. 벌써 지난 금요일이에요? 테리의 말에 큰코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지난 금요일은 이미 지났어. 지나가 버렸다고. 너희가 쓴다던 원고는 여전히 내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고. 솔직히 우리는 그 책에 대해 깜빡 잊고 있었다. 정해진 일정보다 조금 늦은 것이다. 조금 늦었다는 말은 사실 무척 많이 늦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무척 많이 늦었다는 말은 정해진 일정보다 무지 늦었다는 말과 같다. 큰코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는 건 아니다. 큰코 씨는 이미 화가 날 대로 나 있어서 코는 계속 커지고 있었으니까. 큰코 씨 코가 커질수록 나는 저 코가 뻥 터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다. 3D 입체 영상으로는 더더욱.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 잘 돼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릴게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오호, 최대한 빨리라고 했겠다. 내일 오후 5시까지 갖다 놓는 게 좋을 거다. 아니면 확 그냥.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 시간이면 사장님 책상에 원고가 놓여 있을 거예요. 저희를 믿으세요.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테리가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재빨리 비디오폰을 껐다. 테리의 말을 듣는다면 큰코 씨가 지금보다 더 노발대발 할 테니까. 그렇게 약속해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내일까지 도저히 완성할 수 없단 말이야. 내 해야 할 일 목록 좀 봐.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테리가 외쳤다. 게다가 안 해야 할 일 목록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
5. 나무집에서 떨어지지 않기. 6. 식인상어 수조에 빠지지 않기. 7. 앤디 울리지 않기. 8. 식인상어 먹지 않기. 9. 머리에 불 붙이지 않기. 10. 씻지 않기. 11. 떨어지는 피아노 아래 서 있지 않기. 12. 속옷 빨지 않기. 13. 앤디 속옷도 빨지 않기. 14. 해야 할 일이 됐든 안 해야 할 일이 됐든 좀 기다려. 만일 이 책 원고를 제때 끝내지 못하면 우린 원숭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내가 말했다. 원숭이 집? 원숭이 집이라니 안 돼. 다 돼도 원숭이 집만은 안 돼. 테리가 겁에 질려 외쳤다. 무슨 말인지 모를 여러분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원숭이 집은 테리와 내가 전에 일하던 곳이다. 최악의 직장이라 할 수 있다. 원숭이 집 청소는 끔찍했다. 난 원숭이 똥이 싫어. 헤헤. 닥치고 청소나 해. 원숭이 몸단장 해주기는 훨씬 더 끔찍했다. 난 머릿니가 진짜 싫어. 닥치고 빗질이나 해. 하지만 최악 중의 최악은 원숭이들이 쉬는 시간에 원숭이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다. 엄마, 진짜 원숭이 아닌 것 같아요. 쉿, 너무 크게 말하지 마. 기분 나쁠 수 있어. 팔뚝에 털 많은 거 싫어. 닥치고 먹기나 해. 원숭이 집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우린 끝장이야. 테리가 진저리 치며 말했다. 책만 다 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자, 시작해보자.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나는 테리를 다독이며 말했다. 5장 그림 그리기 시합. 우리는 탁자로 가 앉았다. 우리는 거의 거기서 일한다. 아, 지난해만 보자면 거기서 한 일이 거의 없지만. 하지만 곧 탁자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나는 테리의 그림 가방에 재미난 스케치가 몇 장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거면 원고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 잡는 일뿐. 거기에 말을 몇 마디 보태면 짠! 새 책이 뚝딱 완성될 것이다. 땀 흘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우리는 프로 작가니까. 24쪽에서 우리가 쓰고 그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봤다면 잘 알 것이다. 좋아, 내 그림들 좀 보자. 테리는 가방을 열어 탁자 위에 그림을 펼쳐놓고 말했다. 아주 맘에 들걸?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손가락 그림이었다. 손가락의 자화상. 이건 그냥 손가락을 그린 거네. 내가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아무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내 손가락이잖아. 테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다른 건 더 없어? 내 손가락을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 작품 이름까지 붙여놨지. 나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작품명, 손가락의 자화상. 때와 병균, 무스, 손톱 물어뜯은 자국, 손톱, 손가락 등반 중인 벼룩, 손가락 등반 중에 추락하는 벼룩, 손가락 왕자, 못 박힌 굳은 살, 속손톱, 속손톱에 사는 남자, 손가락에 사는 남자, 노래하는 벼룩. 어때? 손가락 안에 별거 다 있지? 재밌지? 테리는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었다. 응,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림이 더 있을까 해서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이런 것, 또 이런 것. 이게 다야? 딸랑 2장? 1년 동안 한 일이 고작 그림 2장 그린 거란 말이야? 세상에 테리, 나더러 일을 하라는 거야.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물론 아니지. 너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 나도 그릴 수 있어. 그림이 뭐 별거야? 진짜 기술이 필요한 건 글 쓰는 일이라고. 그림 그리기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시합을 해보자. 테리는 나에게 연필을 건넸다. 까짓것. 나는 연필을 받아들었다. 먼저 우리는 칼을 그렸다. 그게 무슨 칼이야. 칼은 이렇지. 테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벌레를 그렸다. 그게 무슨 벌레야. 벌레는 이렇지. 와, 내 그림이 얼마나 훌륭하면 새들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날아오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바나나를 그렸다. 그게 무슨 바나나야. 바나나는 이렇지. 와, 내 그림이 어찌나 훌륭한지 그림에서 진짜 바나나 맛이 나. 아니야, 그건 바나나가 아니야. 이게 진짜 바나나지. 나는 테리가 전날 만들어낸 거대 바나나를 집어들고 테리에게 달려들었다. 앤디, 그 거대 바나나 좀 내려놔. 테리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내려놓고 말고 내가 너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인정하면. 내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걸? 좋아,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이 거대 바나나로 내 머리를 후려치겠어. 내가 먼저 너를 후려칠걸? 테리가 이렇게 말하더니 내 손에서 바나나를 낚아챘다. 그러고는 내 머리에 바나나를 휘둘렀다. 깍! 바로 그 순간 온통 캄캄해졌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내가 흠뻑 젖어있고 테리가 내 앞에 빈 양동이를 든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이다.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다. 난 내가 널 죽인 줄 알았어. 테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내 손에 죽는 줄 알았다. 거대 바나나로 나를 치다니 믿을 수가 없네. 하지만 네가 먼저 나를 치려고 했잖아. 잘못을 잘못으로 덮는다고 해서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야, 테리. 나는 테리에게 훈계하듯 말했다. 알았어, 미안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적어도 내가 너한테 찬물을 부은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잖아. 하지만 난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고. 그래, 하지만 죽는 것보다 낫잖아.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자.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만 하다가 책을 못 쓰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야.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원고를 시작하자는 말이지? 그래, 내 글쓰기 공책에서 뭐 좀 건질 게 있어? 테리가 물었다. 실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감은 잡았어. 이번에도 멋진 이야기가 될 거야. 잘됐다. 얼른 보여줘. 나는 글쓰기 공책을 갖고 와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옌, 날, 옛, 적. 시작이 좋네. 재미난 사건이 일어나겠어. 근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테리가 흥분하며 물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전부야. 그게 다라고? 달랑 네 글자? 네 쪽이야. 내가 힘주어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네 글자인 것도 맞잖아. 그마저도 글자 하나는 맞춤법이 틀렸어. 옛날이 아니라 옛날이야. 이봐요, 로알드 다할 작가 선생. 그렇게 글쓰기에 대해 잘하면 당신이 써보지 그래요? 내가 짜증스레 말했다. 난 못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봐야 하거든. 그럼 우리 책은 어떡해? 내가 TV 볼 동안 내가 쓰면 되잖아. 난 TV가 켜있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럼 나랑 같이 보자. 테리는 커다란 자루 모양의 빈백 쿠션을 옆으로 끌어당기며 탁탁 두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책을 쓰고 그리는 대신 30분 동안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개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지켜봤다. 하지만 내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된다. 직접 확인해보라. 6장 멍멍이의 왈왈쇼. 멍멍이와 커다란 구멍.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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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괴물 인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상에 이보다 더 한심한 TV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다. 잘 봤지, 테리? 이제 일하러 가자. 마침내 멍멍이의 왈왈쇼가 끝나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할 건데 파리의 윙윙쇼. 테리가 말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꺼버렸다. 아니야, 난 봐야 해. 테리는 내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채더니 TV를 다시 켰다. 너 이제 TV 다 봤어. 나는 TV를 번쩍 들어 나무집 밖으로 내던졌다. TV는 쿵 하고 땅에 떨어졌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테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게 내 머리에 떨어질 뻔했잖니? 누군가 외쳤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우체부 빌 아저씨였다. 빌 아저씨, 죄송해요. 그만 사고가 났네요. 내가 사과했다. 괜찮다. 13층 나무집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은 늘 위험천만하지. 근데 테리, 거기 있니? 소포가 왔네. 취급주의라고 쓰여있어. 야호, 바로 내려갈게요. 테리는 이렇게 외치고는 사다리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몇 분 뒤 테리는 상자를 하나 들고 왔다. 바다 원숭이야, 드디어 도착했구나. 상자를 열며 테리가 외쳤다. 바다 원숭이? 뭐하러? 수조에는 이미 식인상어가 꽉 들어차 있잖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바다 원숭이가 식인상어보다 100배는 나. 바다 원숭이는 눈이 3개, 발로 숨도 쉬고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왕국을 짓는다고. 상어는 이런 거 못하잖아. 상어는 발조차도 없어. 나는 바다 원숭이를 키워볼 작정이야. 당장은 안 돼. 우리 책을 써야 한다고. 잊었어? 알아. 바다 원숭이를 부화시킨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할게. 약속해. 금방 부화될 거야. 내가 할 일이라고 물을 떨어뜨려주는 거밖에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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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지만 서둘러.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올게. 테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달려갔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정말 오랫동안. 그 뒤로도 정말 오랫동안. 하지만 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테리를 지하 비밀 실험실에서 찾아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다 원숭이 아래다 물을 떨어뜨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다. 그러고 있어. 내가 지금 방금 딱 필요한 만큼씩 물을 떨어뜨려주는 장치를 개발했거든.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바다 원숭이가 익사할 거고 너무 적으면 숨이 막힐 테니까. 테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금방 부화된다면서. 금방 될 거야. 물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바로 된다고. 자, 뒤로 좀 물러서. 테리가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보고 있기 괴로울 만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또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이 느린 속도로 천천히 또 마침내 수천 수억 수조 방울이 괴로워 죽을 만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고 나서야 작업이 끝났다. 다 됐네. 이제 바다 원숭이 알을 넣어. 얼른. 그리고 일하러 가자. 내가 서두르며 말했다. 좋아. 잠시 이물 좀 정화하고. 얼마나 걸리는데? 테리는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24시간. 뭐? 하루 종일이란 말이잖아. 나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흥분하지 마, 앤디. 하루는 24시간이나 된다고. 테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다 원숭이 따위에 계속 시간을 허비하도록 내가 가만 놔둘 거라고 생각한다면 넌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이 돌대가리에 뇌는 콩알만한 녀석아. 뇌. 서로 비교해보자. 커다란 콩알만한 뇌, 테리. 깨알만한 뇌, 새. 모래알만한 뇌, 각다귀. 원자만한 뇌, 앤디. 말 조심해, 앤디. 아이들이 읽고 읽을 수도 있잖아. 테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읽든 무슨 상관이야. 바다 원숭이 알을 당장 그 유리병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내 머리에 유리병을 씌워버릴 거야. 평생 내 머리에서 빠지지 않게 말이지. 어때? 테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은 평생을 머리에 유리병을 쓰고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밥 먹기, 머리 손질, 망할 유리병, 코 후비기,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됩니다. 망할 유리병. 완전 노인이 된 테리, 망할 놀이, 유리병. 울고 있는 앤디, 망할 유리병. 죽은 테리, 마지막까지 혹은 죽고 나서도. 마침내 테리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런 상황에서는 물 정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알을 부화시키는 게 좋겠어. 좋은 생각이다. 내가 말했다. 바다 원숭이 알을 유리병 안에 집어넣은 테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테리는 유리병 속에서 손을 휘휘 젓고는 번쩍 들어올려 불빛에 비춰보았다. 와, 해냈어. 난 천재야. 내가 생명을 탄생시켰다고. 테리가 외쳤다. 그 말이 맞다. 물론 테리가 천재라는 말이 아니라 유리병 속에 새로 부화한 바다 원숭이가 수도 없이 떠다니고 있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다. 이야, 대단한걸. 자, 이제 그럼 책 쓰러 가는 거지? 아직 아니야. 바다 원숭이 공식 먹이를 한 숟갈 정도 먹여야 해. 테리의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바다 원숭이 공식 먹이 한 숟갈 자동 급식기를 발명해야 한다는 소리겠지? 그럴 필요는 없어. 바다 원숭이 공식 먹이 자동 급식 도구가 딸려왔거든. 테리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유리병에 먹이를 뿌렸다. 먹이를 주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뭐 그래봤자 딱 한 마리만 난리였지만 그 녀석은 먹이로 곧장 달려들더니 다른 바다 원숭이들이 한 입 먹기도 전에 모든 먹이를 꿀꺽 삼켜버렸다. 뭐 이런 먹보가 다 있어. 테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먹이를 좀 더 주는 게 좋겠는데? 내 말에 테리는 먹이를 다시 한 숟가락 푹 떠서 유리병에 뿌렸다. 그 개걸스러운 바다 원숭이가 또다시 먹이를 다 먹어치웠고 그리고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몸집은 2배가 되었고 곧이어 또 2배가 되었다. 그 녀석은 유리병에서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다른 바다 원숭이들을 전부 잡아먹었다. 그렇게 몸집은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고 계속해서 커졌다. 너무 많이 커져서 유리병이 비좁아졌어. 테리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비커 좀 가지고 와. 아주 큰 걸로. 내가 다급히 외치자 테리는 후다닥 뛰어가더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비커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테리는 유리병에 있던 바다 원숭이를 새 집에 들이부었다. 하지만 바다 원숭이는 끊임없이 몸집이 불어났다. 곧 비커에 담기에도 너무 커져서 우리는 양동이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빠르게 커지는 바람에 양동이도 맞지 않게 되었다. 아무 소용없어. 더 큰 게 필요해. 테리가 외쳤다. 욕조에 넣으면 어때? 우리 집에 욕조가 있어? 내 말에 테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있어. 안 그래도 너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욕실에 있겠지. 우리 집에 욕실이 있어? 테리가 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양동이 들고 따라오기나 해. 내가 말했다.
그런데 이 바다 원숭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겼어. 바다 원숭이를 욕조에 집어넣고 나서 내가 말했다. 그건 내가 바다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이지. 나는 인어야. 이상하게 생긴 바다 원숭이가 대꾸했다. 인어라고? 인어는 여자애들이 좋아하지. 내가 주문한 건 바다 원숭이였어. 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공장에서 알이 섞였나 봐. 내 이름은 인어 아가씨야. 너는? 테리. 반가워 인어 소년. 이름 참 멋지다. 나 인어 소년 아닌데. 아, 나는 내가 인어인 줄 알았지. 어쩐지 인어 소년치고 잘생겼더라. 인어 아가씨가 테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테리는 얼굴을 붉히며 쿡쿡 웃었다. 안녕, 나는 앤디라고 해. 응. 인어 아가씨는 테리에게서 눈을 못 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도 여기 살아. 응, 자리 좀 비켜주지 않을래, 샌디? 테리랑 단둘이 있고 싶은데. 그러자. 테리가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책은 어쩌고 도대체 언제 시작할 거야? 내가 말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는 문을 닫고 욕실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여전히 귓가에 들린다는 것이었다. 너 정말 귀엽다. 여기서 너랑 계속 살면 좋겠어. 인어 아가씨가 말했다. 그럴 수 있어? 테리가 물었다. 아, 안 되겠구나. 영원히 욕조 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인어 아가씨가 말했다.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어. 투명해서 속이 훤히 다 비쳐. 거기서 살면 되겠다. 하지만 난 바다에서 살아야 해. 내가 나고 자란 곳은 바다야. 인어 아가씨가 기운 없이 답했다. 테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나랑 같이 떠나는 건 어때? 바닷속 13층 모래성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인어 아가씨가 말했다. 그러면 좋지. 하지만 난 인어가 아니야. 물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테리가 풀이 죽어 말했다. 방법이 있어. 인간이 인어랑 결혼하면 인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결혼하려면 키스하면 돼. 쭉! 나는 당장 욕실 안으로 쳐들어가 둘을 갈라놓아야 했지만 밖에서 엿듣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었다. 어쨌거나 너무 늦었다. 인간과 인어가 쪽쪽 키스하는 소리를 듣자니 몸서리가 쳐졌다. 자기야 정말 행복해. 당장 여길 떠나자. 인어 아가씨가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부렸다. 알았어. 앤디에게 작별 인사하고 올게. 테리가 말했다. 좋아. 하지만 얼른 와야 해. 내가 이 욕조에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인어 아가씨가 고세를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테리가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재빨리 몸을 숨겼다. 테리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며 나를 찾았다. 앤디, 나랑 얘기 좀 하자. 테리가 사방에 외치고 있었다. 내가 테리를 따라서 내려가려고 할 때 욕실에서 꾸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인어 아가씨가 숨막혀하는 듯한 소리였다. 비록 내가 인어 아가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괜찮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았다. 욕실에 들어섰을 때 내가 책이 갑자기 끝나서 너무 놀랬죠? 미안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그만 핸드폰이 꺼지고 만 거 있죠. 다음 영상부터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안해요.